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의 최영문입니다. 네, 대사님 먼저 프랑스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프랑스 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에펠탑, 와인, 루브르 박물관 등을 떠올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 프랑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런 문화적 이미지 혹은 그 소프트 파워적 인상이 워낙 강해서 프랑스의 그 다른 측면들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프랑스를 뭐 몇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위대한 사상가 루소, 볼테르, 디드로 등을 배출한 그 계몽주의 사상의 발원지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밑받침이 되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이제 혁명을 통해 왕정을 폐지하고 근대적 의미의 공화정을 수립하였고 공화국의 정신인 자유평등 박애를 전파했는데 이는 인류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프랑스가 아주 발전된 산업국가라는 점입니다. 그 아리안 스페이스와 에어버스로 대표되는 항공 우주 산업 분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고속철이 기술을 저희가 전수를 받았죠. 고속철도 떼제배, 그다음에 발전 역량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원전, 그 세계 3위권 무기 수출국, 그리고 잘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뿌조, 르노, 닛산, 그 시트로엥 등 그 자동차 2대 제조국입니다. 그리고 또 그 파스텔의 후예답게 발달한 그 제약산업, 연 방문객 1억 명에 가까운 관광대국, 또 최근 유럽 최대 규모의 그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스타트업의 그 성지가 됐습니다. 또 이외에도 유럽 최대 규모의 선진 농업가 등등 한마디로 어느 하나 그 뒤처진 분야 없이 전 산업이 고루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5, 6위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교적 군사적 측면, 즉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세계 8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그 OEF, 즉 불어권 국제기구의 리더로서 외교적 영향력도 그 상당한 수준입니다. 군사적으로는 프랑스는 세계 3위 핵보유국이고 원자력 잠수함만 해도 10척을 보유하고 있고 항모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자체 개발 모델 라파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강대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하면 낭만, 사랑 이런 게 떠오르는 나라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도 튼튼하고 참 강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갖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프랑스 하면 이제 우리나라와 인연,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인연은 이제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30년대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에 와서 포교 활동을 하였고 이 시기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그 뒤 대원군의 그 천주교 탄압 정책을 이유로 1866년 병인양요를 일으켰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작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네요. 그리고 20년 후인 1886년 외교 관계가 수립되긴 했으나 이후 특기할 만한 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갖게 된 계기는 1919년 1차 세전 그 종전 처리를 위해서 파리 인근 베르사유에서 그 세계대전 제1차 세전 종전 강화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를 전후로 우리 임시정부는 김규식 선생님을 대표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뒤 약 2년간 파리에서 독립외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내년 2019년은 프랑스 한인사의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1919년을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 1950년 프랑스는 보병대대 등 총 3,400여 명을 파병하여 단장의 능선, 지평리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그 프랑스 그 참전용사협회와 함께 매년 기념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프랑스, 아시아의 우리나라가 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0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때 첫 번째 방문 국가가 프랑스였습니다. 국빈 방문이었는데 프랑스 외교에 있어서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프랑스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국빈을 1년에 뭐 2차례, 많아야 3차례밖에 맞이하지 않는데 작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6개월이 됐네요. 국빈으로 방문한 외국 정상은 그 역사적으로 특수관계인 레바논, 그리고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룩셈부르크 정상 등 2명이 불과합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문임에도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국빈 방문은 이제 프랑스가 핵심적으로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지도자 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상을 초청하여 최고의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 프랑스 국빈 방문은 국제 지도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위상, 그리고 문 대통령님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관심,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증진 필요성 등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마디로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핵심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프랑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국빈 방문 이후에 이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먼저 경제 협력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근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상호 교역과 투자를 보다 균형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한 과학기술, 신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불 과학기술협력 액션 플랜 채택을 통해 우주, 기후변화, 신소재, 나노 등 과학기술 분야 내 정책을 교류하고 EU 다자 간 공동연구를 장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두 정상은 이제 유럽 내 스타트업 강국인 프랑스와 혁신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이 청년 창업 확대, 중소기업 발굴 육성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확대 차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님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서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 제품은 대부분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고 있고 이는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시면서요.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이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정상급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통상회의의 한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 참석하에 양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가해서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 프랑스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이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외교 안보, 또 국방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죠.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양국 외교부 간 접촉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양국 외교수장 간의 연례 전략 대화를 해나가기로 하였고, 우리 측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 간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과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수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프랑스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양국 외교관 양성기관 간 교류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서 양국 국방장관 간 정례 협의 메커니즘에 합의하였고 역시 중장기적인 협력 기반 강화 차원에서 상호 간의 장교 위탁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이제 해양 분야 협력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앞으로 양국 함대가 상대국에 기항할 때 공동 훈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 정상은 군수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 간 연례 군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 많이 이제 절파를 했는데요. 두 나라의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 현재 이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프랑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북핵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책 문제에 대해 양 정상 두 분은 깊이 있는 논의를 가지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그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경위와 남북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셨습니다. 이어서 양 정상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지지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데 이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네. 자, 이번 국빈 방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은 이제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 정상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셨고, 예를 들어서
그 한불 과학기술협력 액션 플랜, 그 스타트업에 대한 공동 지원 등 다수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후속 조치가 벌써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러한 성과를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뭐 시간 관계상 가능하지도 않고요.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정상 간의 그 신뢰 및 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에서 두 분이 처음 만난 이후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신 바 있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님이 국빈 방문 기간 중 양 정상은 이례적으로 통상적인 정상회담 외에 그 엘리제 정원에서 배석자 없이 두 분만 약 40분간에 걸쳐 떼따떼 즉 단독 회담을 가지셨는데요. 양 정상은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가운데 그 서로에 대한 우위와 신뢰를 돈독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유럽 순방의 성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류 한번 여쭤볼게요. 프랑스가 요즘 유럽 한류 열풍의 좀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중에도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곳에서 공연을 했죠. 자, 현지에서 보신 한류 열풍 어떻습니까? 네, 그 최근 유럽 내 그 한류 열풍이 K-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젊은 층을 주축으로 그 아이돌 팬덤이 결성되고 K-팝 열성 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 파리 방문 기간 동안 그 한불 우정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그 뜨거웠는데요. 이번 공연은 아쉽게도 이제 프랑스의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그 많은 프랑스 K-팝 팬들이 그 BTS를 보러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이제 공연장을 둘러싸고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또 그 공연장 내에서도 BTS가 등장하자 이제 함성이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뒤 일주일 후 10월 19일, 20일 양일간 그 파리 그 베르시 대규모 공연장에서 열린 BTS의 그 공연으로 프랑스 내 한국 아이돌 열풍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위상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한국 영화가 더 이상 그 소수의 마니아층만이 아닌 프랑스 대중들에게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한국 영화제가 파리 한복판인 샹젤리제에서 며칠 전부터 약 일주일간 개최되었습니다. 파리 한국영화제는 올해 그 13회째를 맞았는데요. 매년 1만 5천여 명의 그 프랑스 관객들을 동원하며 그 프랑스 내 한류를 이끌어가는 대표 선수로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에만 그 100여 개의 한식당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더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젊고 감각 있는 우리 한국 셰프들의 그 트렌디한 그 레스토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프랑스인들의 아주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라고 하면 사실 전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미 파리를 비롯 그 리옹, 라코셸 대학 등 프랑스 6개 대학에 설치된 한국어과 학생 수가 총 1,600여 명에 달합니다. 또한 그 공립중학교에 한국어 특별 수업이 개설되는 등 점차 중고등학교로 한국어가 확산되는데요. 이는 그 차세대 한류 외어가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발판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팝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로 한류가 참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들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이제 프랑스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참 많은데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프랑스의 어떤 보석 같은 숨겨진 명소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매년 근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프랑스를 방문하고 계시죠. 그만큼 이제 프랑스가 한국에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이제 유명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알려진 뭐 박물관, 미술관, 투어 외에도 그 테마를 지정하면서 그 테마를 생각하면서 이제 관광지를 선정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세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프랑스 대혁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왕정과 공화정의 끝과 시작을 함께했던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되기 전까지 감금되었던 꽁시의 주리, 또 수많은 그 혁명가들이 토론했던 그 팔레 루아얄 그 주변이 카페도 가볼 만할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 문화를 보시고 싶다면 김해 박물관을 추천드리고요. 미드나잇 인 파리,
비포 선셋 등 파리와 프랑스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의 장면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당, 시청 등 바로크, 르네상스, 로코코 양식 등 그 다양한 건축 양식을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건축가 르 꼬르뷰지에가 건축한 20세기 걸작의 하나 그 롱샹 성당을 만나보시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는요, 그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 유적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과 수로가 보존되어 있는 아를르라든가 중세 교황청이 위치했던 그 아비뇽 등에는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지중해 알프스를 모두 품고 있어서요, 그 자연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또 이런 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 저희가 환영하고 그러는데 약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방문하시는 만큼 다수의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사관은 그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리고 문자 서비스를 통해 그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 잠깐이라도 짬을 내셔갖고요, 꼭 이 방문하셔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그 사고를 예방하고 좋은 추억만 갖고 귀국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프랑스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참 좀 좋은 곳입니다. 말씀하신 미드나잇 파리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집에 가서 가보진 못하니까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한번 기분을 느껴봐야겠습니다. 예, 자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 더 돈독해졌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훈풍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종문 주 프랑스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